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에서 이미 화학결합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금속결합 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 화학 1에서 다 배웠습니다만은 이 화학결합을 왜 할까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또는 이온들이 결합해서 이 물질을 만드는 것인데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많이 거주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외롭죠. 친구들도 그립고, 여러 가족들,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고, 어디도 다니고 싶고 한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누군가하고 결합해서 한 단체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원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합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미 우리 화학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속들은 금속결합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 형태가 다른 것은 금속과 비금속의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그런 성질이 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크죠. 그러면 이러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형태가 다른데, 먼저 우리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결합할 때 공유결합을 형성하느냐 하면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화학일에서 이 화학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을 배운 것이 있죠. 뭐가 있었냐면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옥텟 규칙은 8전자 규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기율에서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고 비활성 기체가 아닌 다른 원소들은 불안정해서 화학결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보면 헬륨은 가장 밖에 전자가 2개 있고, 헬륨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원소들은 가장 밖에 전자를 8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도, 즉 비활성 기체가 아닌 다른 원소들도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안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바로 화학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LiH를 한번 놓고 보면은, LiH를 놓고 보면 리튬은 우리가 이제 그냥 공유결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튬은 가장 밖에 전자가 하나 있고 수소도 가장 밖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만약 이것들이 공유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리튬도 전자를 2개 갖게 되고 수소도 전자를 2개 갖게 되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LiCl 이렇게 되면 리튬의 가장 밖에 있는 전자 하나하고 염소의 가장 밖에 있는 전자 하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리튬은 헬륨의 전자 배치,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안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요거는 LiH하고 요 밑에 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식으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옥텟 규칙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되면 안정하게 된다. 이것이 옥텟 규칙이 됩니다. 자,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루이스 구조식인데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직접 제가 예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3- 루이스 구조식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N3-. 자, 우리가 화학결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밖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안쪽에 있는 전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전자만 우선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3-의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인가 하는 걸 찾아보니까 질소는 15족으로 가장 밖에 전자가 5개 있죠. 그런데 3개니까 원자가 3개니까 곱하기 3하고 마이너스 1가니까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16개의 전자가 가장 밖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 16개의 전자가 어떤 전자는 공유결합에 사용되고 어떤 전자는 공유결합에 사용되지 않은 비공유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공유결합에 사용되는 전자를 공유 전자쌍, 비공유결합, 즉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질소 원자들은 다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한 거니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질소 원자가 일단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유 결합에는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는데 일단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일단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16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전자 중에서 전자가 몇 개 사용되냐면 이 공유결합 하나는 전자쌍 한 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자가 몇 개 사용되냐면 4개가 사용되죠. 그러면 12개가 남게 되죠. 이 12개의 전자가 공유전자쌍 아니면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의 전자를 둘로 나눠보면 6쌍의 전자쌍을 이 이온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쌍의 전자쌍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하면 옥텟을 만족하도록 배열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질소 원자는 8개를 채웠죠. 자, 이쪽 질소 원자도 8개를 채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쌍 더 찍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질소 원자에 2쌍의 전자가 부족하죠. 자, 전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나 혼자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을 더 늘리게 됩니다. 자, 결합도 어떻게 늘려요? 자, 예를 들어서 2쌍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합을 2개 늘리게 되는데 2개를 늘리게 되면 결합이 양쪽으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질소 원자의 결합이 양쪽으로 2개가 있는데 원래 하나의 결합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씩. 자, 결합을 2개 세우게 되면 더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을 3중 결합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양쪽으로 이렇게 2중 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경우하고 반대역으로 이쪽을 단일 결합하게 되고 이쪽을 3중 결합하게 되면 이런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자쌍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16개의 전자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4쌍의 전자쌍을 결합에 사용했으니까 8개가 이미 사용되어 있고 8개가 남았죠. 8개를 쌍으로 나누게 되면 2로 나누게 되면 4쌍을 이제 더 추가로 뭐로 사용할 수 있냐면
비공유전자 쌍으로 여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무엇에 만족하도록?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이 질소 원자는 두 쌍의 공유전자 쌍이 있으니까 4개가 사용됐죠? 그래서 두 쌍을 붙이면 되겠고, 이 가운데 있는 질소 원자는 이미 4쌍이 있으니까 전자가 8개가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쪽 질소 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질소 원자의 전자가 이미 3쌍의 공유전자 쌍이 있으니까 한 쌍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쪽 질소 원자는 8개의 전자를 갖게 돼요. 이쪽 질소 원자는 이미 8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질소 원자는 한 쌍의 공유전자 쌍이니까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3쌍을 붙이게 되면 이쪽도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공유전자 쌍 4쌍을 여기다 더 추가해서 모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루이스 전자식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또는 이게 맞는 거냐? 자,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나 이 구조나 마찬가지니까 이 두 가지로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것이냐 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자, 6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구조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이 크냐, 즉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이론을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형식전환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책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원자나 이온들이 이 질소 원자에 대해서, 각각의 질소 원자에 대해서 공유 전자쌍을 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질소 원자가 가장 밖에 전자 몇 개 갖고 있죠? 15족이니까 5개죠. 그러면 이 전자는 원래의 전자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원자는 형식전화가 0이다. 즉 형식전화가 0이라는 말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전자 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질소 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게 되겠죠? 원래 몇 개라고 그랬죠? 5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전자 5개보다 하나가 없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부족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화로 보면 뭐가 된 거냐면 전화가 하나 부족하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쪽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질소 원자의 전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그러면 원래 40개 갖고 있다가 지금 7개를 갖고 있는 셈이 됐으니까 전자가 2개 더 들어온 셈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계산을 하면 이 아래쪽은 어떻게 되죠? 자, 1, 2, 3, 4, 5,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 2, 3, 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쪽은 1, 2, 3, 4, 5, 6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쪽은 이제 이쪽하고 대칭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식 전화를 갖고 있을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하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안정한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전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전하의 차이가 3이 되죠. 자, 그러면 3인가요? 4가 되죠? 3인가 3? 3입니다. 3인가요?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차이가 2가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차이가 적은 구조냐면 아랫게 차이가 더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것이 기여도가 크냐? 전하의 차이가 작은 것이 더 큰 기여도를 갖는다. 이렇게를 해서
그러면 N3-의 구조는 이 구조가 더 기여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더 기여도가 크고 이 구조는 기여도가 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N3-의 구조가 뭐냐 하나만 그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뭘 그리면 되겠어요? 이 아래 구조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N3-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N3-의 구조를 그려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는가 그걸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수 원자는 가장 밖에 전자가 5개 있는데 원자가 3개이니까 5 곱하기 3의 전자수를 갖게 되고 마이너스 1가니까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래서 5, 3, 15 해서 더하기 1 해서 16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자, 3개의 질소 원자가 이렇게 일단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일 결합으로 가정을 했을 때 16개의 전자 중에 4개의 전자가 사용이 되면 12개의 전자가 남고 6쌍을 비공유 전자쌍으로 붙여서 옥텟 규칙에 맞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6쌍을 붙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것들은 이 두 원자는 만족합니다만 이 질소 원자는 2쌍의 전자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공유결합을 늘리면 된다 그랬죠. 자, 공유결합을 늘리는데 2쌍이 부족하니까 결합을 2개 더 늘리면 됩니다. 근데 2개 더 늘리는 방법이 결합이 2군데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질소 원자들이 원래 있던 공유결합 한 쌍씩에 대해서 한 쌍씩 더 늘려서 이중결합이 2개 있는 이런 경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단일결합에다가 한쪽에만 결합을 몰아서 삼중결합을 하고 이쪽을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는 이 경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자, 16개의 가장 밖에 있는 전자 중에서 4쌍의 공유전자쌍으로 사용됐으니까 8개가 결합에 사용되고 8개의 전자가 남았으니까 4쌍을 비공전자쌍으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2쌍 붙이면 8개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2쌍 붙이면 8개의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질소 원자는 이미 공유결합이 4개가 돼서 8개로 옥텟을 이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쌍의 전자쌍을 붙여서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이제 구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전자쌍을 더 추가하면 이쪽에 한 쌍만 붙이면 되겠고 여기는 이미 4쌍 이루고 있고 여기에 3쌍 붙이게 되면 4쌍의 공유전자쌍을 붙여서 비공유전자쌍을 붙여서 옥텟 규칙에 만족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기여도가 큰가, 어느 것이 더 다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형식 전화를 우리가 따져본다고 그랬는데 형식 전화는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네 거고 반은 내 거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질소 원자는 이 2쌍이니까 전자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이쪽 원자가 있고 2개는 이쪽 원자다. 이렇게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갖게 되고 질소 원자가 원래 전자가 5개 있으니까 가장 밖에 하나의 전자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이쪽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갖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의 전자 5개에서 이제 나머지 4개만 남아있으니까 하나의 전자가 부족한 셈이죠.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전화 값을 모두 더하는 값은 원래의 전화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5이 되죠. 5이니까
원래 전자수하고 동일하죠? 가운데 있는 이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하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쪽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니까 5개보다 2개 더 많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형식 전화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형식 전화의 차이가 여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니까 형식 전화의 차이가 2가 되고 이놈은 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의 차이는 형식 전화의 차이가 3이 되죠. 그래서 이 형식 전화의 차이를 계산해 보았을 때 전화 차이가 더 작은 것이 안정한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N3-의 구조를 한 가지만 그리시오 할 때는 이 구조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되겠습니다.